보겠습니다. progress. 네, 지금 녹화 시작했고요. 오늘은 카메라 켜고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고 후기도 올려주시는 분에게 원장님의 특별 선물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같이 끝까지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끔 화면을 이렇게 시선을 아래로 할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살피기 위해서 모니터링 화면을 보고 있는 거고요. 시선을 이렇게 돌리면 옆으로 돌리는 거는 제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화면이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렇게 좀 아래로 옆으로 보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신다고 하시네요. 대신 화면 켜셔야 되고요. 후기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네, 후기 남기는 것도 이따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하고 웹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디지털융합교육원의 선임연구원이자 지도교수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 AI 예술협회 부회장 그리고 한국 AI NFT협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콘텐츠 강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AI 시화전에서 2023년도에 우수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아트 분야하고 관련해서 제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소개는 아트와 관련된 부분만 간략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우리 드라마가 외국에 수출되면 K-드라마라고 하고요. 우리 대중가요가 뭐 수출돼도 K-팝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웹툰도 K-웹툰이라고 부를까요? K-웹툰이다. 그러면 1번. 아니다. 다른 걸로 부를 거다. 그러면 2번. 한번 눌러주세요. K-툰? 2번. 1번 있고 2번 있습니다. 자, 오, 좋습니다. 네, 그냥 웹툰. 네, 맞아요. K-웹툰 아니고요. 그냥 웹툰입니다. 오, 정답. 2번이신 분들 정답입니다. K-툰 아니고 그냥 웹툰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김재현님? 마이크 켜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음소거돼 있으세요. 아, 마이크가 안 되세요? 네. 아, 마이크가 안 되는 컴퓨터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웹툰은요, 우리나라가 원조예요. 우리나라가 원조. 한국어로 나가는 게 아니라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원조여서 K-웹툰이 아니라 그냥 웹툰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웹툰은 우리나라가 원조래요. 네, 그래서 음식은 사실 원조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다 그 음식이라는 거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해외로 나가도 K푸드라고 해서 떡볶이, 김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웹툰은 한국이 종주국이에요. 한국이 원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 시장에서 웹툰을 좀 공략해 보는 것도 하나의 획을 긋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웹툰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제가 보여드릴 거는요. 요거예요. 우리가 오늘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제가 웹툰 형식으로 만들었던 거를요. 인스타툰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릴스나 쇼츠에 이렇게 영상 제작해가지고 SNS에 올린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거 좀 흥미롭다 하시는 분들은 1번, 이거 별거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0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흥미로우시죠? 네, 이렇게 웹툰, 너무 뜨거운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웹툰 만드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어, 뭐 정식적인 웹툰의 방향으로 만드는 거는 정식적인 웹툰 강사 양성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 오늘은 이렇게 인스타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인스타툰의 형식을 한번 같이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스타툰 만들 때는 일단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놉시스, 주제, 그리고 배경 정하는 거 배울 거고요. 그리고 캐릭터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배경하고 캐릭터의 이미지 생성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인스타 템플릿을 적용하고 공유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2시간 안에 이게 가능할지, 제가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을 한 다음에 최적의 프롬프트들만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해서 템플릿 적용해가지고 우리 서로 같이 공유하고 서로 팔로우도 해주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실습용 패들릿이 요거예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시놉시스를 설정할 건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나는 내가 만약에 작가라고 한다면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우리 이런 거 국어 시간에 한 번쯤은 배워봤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어, 이 시놉시스라는, 그렇죠. 인물하고 배경하고 주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주제, 배경도 시대적 배경이랑 공간적 배경,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줄거리, 어떤 내용인지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인공들의 캐릭터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프롬프트를 제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장 좋더라고요. 나는 15년째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웹툰 작가야. 라고 하면서 페르소나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의 웹툰을 만들려고 해? 라고 하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주제를 살짝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을 설정을 해주고 주제를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웹툰의 배경과 내용을 설정해줘라고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어떤 드라마, 내가 정말 잘 봤던 드라마 있죠? 제가 요즘에 최근에 가장 핫했던 눈물의 여왕 같은 웹 내용의 웹툰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웹툰의 내용과 배경, 주제를 설정해줘. 네,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눈물의 여왕. 도깨비로 해도 되게 재밌는 신업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해보면, 자, 요렇게도, 이렇게 한번 해봤을 때랑, 이렇게 한번 해봤을 때가 있어요. 저는 주인공 어떤 사람일지까지도 적어보고, 배경도 적어보고, 주제와 내용도 이런 식으로 앞에서 프롬프트를 넣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웹툰의 컨셉을 잡아주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깨비 주인공처럼 초능력을 가진 사람. 근데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들렛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제 패들렛 주소 채팅창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첫 번째 챗GPT로 들어가는 화면 열어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챗GPT 한번 열어보시고 주제와 내용 설정 여기 점 3개 누르시면 게시물 열기 나오거든요. 그럼 게시물 열기에서 이렇게 복사해서 한번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서 해보셔도 좋고 난 3개 다 해볼래 해보셔도 좋습니다. 하신 다음에 여기 주제하고 내용 설정한 이 부분에다가 같이 한번 올려봐 주실게요. 나는 어떤 내용으로 나왔다. 근데 같은 거 적어도 서로 조금씩 다르게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보는 시간 5분 드릴게요. 3가지 다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 선생님 플러스 눌려서 하는 거예요? 주제와 내용 설정에서? 복사하실 때요. 아, 복사해가 넣으면 돼요? 여기 다 내용 나온 거를 스샷해서 올리실 때는 주제와 내용 설정 아래에다가 더하기 버튼 눌러서 네, 제목에다가 성함 쓰시고 여기 복사해서 발행 누르시면 되고요. 네, 붙여넣기해서 발행 누르시면 되고
지금 내 챗GPT에 요 프롬프트들 넣어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프롬프트도 세 개 다 복사해서 채팅창으로도 한번 넣어드릴게요. 그런 형식으로 넣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뭐지, 번호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호 써서 1번 이런 순서, 2번 이런 순서, 3번 이런 순서 이렇게 뽑아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목 최지용 원장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제목하고 배경, 그 주요 캐릭터하고 줄거리까지 한 번에 쭉 나왔어요. 그리고 테마도 나왔고요. 우리 주영도님의 이거는 질문이니까 이 질문을 여기 챗GPT가 가로 안에 내용만 바꿔서 넣으시면 되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로 안에 있었던 가로로 쳐져 있던 부분을 저는 청춘 드라마라고 썼고 아래는 여름과 사랑 그대로 해서 넣었잖아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소는 어떻고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스토리라인은 어떻고 에피소드 예시까지도 나와줘요. 네,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뽑아 볼수록 좀 나오는 내용의 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구성되는 부분이 달라지기도 해요. 네, 지금 이대윤 님도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박성훈 님이 먼저 올리셨네요. 여름방학의 멜로디 해서 한국의 고등학교 음악 동아리실과 교내의 다양한 장소들을 배경으로 해서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는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제하고 내용, 에피소드 예시까지 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네, 이대윤님, 네, 이렇게 주인공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유양성 님도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정옥성 님도 올려주셨네요. 네, 강성희 님도 올려주셨고요. 되게 잘 나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해보시면, 드라마 진짜 하나의 웹툰 스토리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컷이랑 1회차, 2회차, 3회차 이렇게도 나눠가지고 연재하는 방식으로도 이 신업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주인공, 배경, 주제와 내용, 에피소드 예시까지 이렇게 나와주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할 거는 우리가 시놉시스를 제대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놉시스를 할 때에는요, 아까 제가 그 패들렛에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아래에 보시면 시놉시스 있습니다. 그러면 의 주제와 내용, 캐릭터에 맞는 웹툰 시놉시스를 몇 컷으로 만들어줘. 각 컷마다 내용의 배경이 나와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용의 배경이 왜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그 만약에 고등학교다. 그러면 고등학교 배경이었다가 갑자기 운동장이 나올 수도 있고 떡볶이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배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 시놉시스들마다의 배경도 같이 설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시놉시스까지 해서 요 시놉시스를 안에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 3개 눌러서 게시물 열기 하면 복사가 됩니다. 시놉시스 지금 패들렛 복사가 안 되세요? 네. 채팅창에도 올려드렸어요. 네. 아이고, 패들렛 커버. 잠시만요.
네,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몇 컷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양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은 4컷짜리예요, 4컷.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뽑았었냐면, 8컷으로 뽑았었어요. 8컷으로 뽑았다가 그 중에 4컷을 선정한 거예요. 그 중에 4컷을 선정해가지고 좀 짧게 구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에피소드별로 컷을 줄여서 2컷씩 해서 이렇게 4컷으로 만들어 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놉시스도 확인해 볼게요. 몇 컷으로 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만들 때 영상을 좀 길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12컷, 16컷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는 좀 짧더라도 내용을 좀 임팩트 있게 담고 싶다. 그러면 보통 4컷 요 정도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뭔가 교육적인 내용 하고 싶다. 요즘에 에듀툰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적인 내용을 가지고 만화처럼 구성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인스타 같은 데 보면.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도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세요. 네, 네 컷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배경도 나오고 있죠. 배경과 내용이 쭉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음악 동아리 모임이라고 해서 모임에 대한 내용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1교시 때는요, 신호를 최대한 많이 뽑아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컷을 4컷에서 한 8컷 정도를 추려보시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어떤 컷들을 뽑았는지까지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배경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여기 컷 1은 학교 음악실이고 컷 2는 음악실 밖 복도고 세 번째는 음악실, 네 번째는 학교 운동장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옥상, 음악실, 강당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배경에 대한 어, 자세한 내용들 정말 우리가 나중에 배경 프롬프트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배경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강성희님 하셨고 박성훈님도 하셨고요. 네. 이렇게 시놉시스 빨리 뽑아내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그냥 내가 혼자서 웹툰을 구상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다 아이디어 짜고 계속 수정을 거쳐서 며칠 밤을 새워야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네, 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화면도 켜시고 이렇게 반응도 많이 보여주시고 후기도 써주시면 특별 선물 있다고 하니까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놉시스까지 우리가 완성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시놉시스를 완성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뭐 해야 되죠? 그쵸. 그림 그려야 되죠. 사실 이 그림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툰을 그리거나 어, 다른 그림을 그리더라도 구도를 먼저 잡고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를 두 번째 입혀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에서, 여기에서 그 구도를 잡는 부분을 살짝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 잡는 부분을 생략하고, 2시간 안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컷까지 다 정했으면 캐릭터 이미지를 일단 먼저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이미지를 생성할 때에는 원하는 인물의 사진이 있는 경우하고 새로운 이미지 생성을 원하는 경우 둘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이 이미지를 상단에 띄워놨습니다. 제가 이걸 띄워놓은 이유가 있어요. 제 사진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입니다.
네. 혹시 지금 자기 핸드폰에 사진이 있다라고 하시면 얼른 업로드 하셔가지고요. 챗GPT에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챗GPT에 뭐라고 넣어야 될까요? 이 인물에 대한 소개 하나도 없이 그냥 얘를 캐릭터로 만들어줘 이러면 될까요? 네, 그럼, 그래도 된다 하시면 0번, 안 된다 하면 3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안 되겠죠. 물론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냥 이 인물 캐릭터를 만들어줘. 이렇게 그냥 해봐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 조금 더 나하고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캐릭터를 만들기에는 많이 프롬프트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요. 좀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인물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인물 등록이 되어 있는 그 화면을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그 화면을 캡처해서 위아 같은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려고 해.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순정 만화 좋잖아요. 그래서 순정 만화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넣어야 할 프롬프트는 나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 사진이 있어야 될 거고요. 나를 캐릭터화 시키려면.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은 순정 만화 스타일이어도 좋고, 아니면 나는 뭐 학원물의 만화 스타일이어도 좋고요. 픽사 스타일, 디즈니 스타일,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이 디즈니 스타일이나 픽사 스타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D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뭐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 90년대 한국 만화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여기 캐릭터 어, 제가 창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캐릭터 설정 이전에. 예, 사진으로 캐릭터화 시키기 이 부분에다가 내 사진이어도 좋고, 나 지금 내 사진이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 검색해서 나오는 사람 사진으로 하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니요, 만화 스타일로 그려줘, 캐릭터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올렸습니다. 네, 사진을 업로드하고 위와 같은 사람의 캐릭터 이미지를 무슨 무슨 스타일로 생성해줘. 뭐뭐 안에, 요 가로 안에는 뭐 90년대 한국 만화 스타일, 픽사 스타일, 애니메이션 스타일, 일본 애니 스타일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의 스타일을 적어주시면 되세요. 가로 안에는. 오, 유양성님 좋은데요? 여기 올려주세요. 패들렛에 같이.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너무 예쁩니다. 우리 김윤선 님도 이미지하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귀여운 이미지.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도깨비 드라마 같은 웹툰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뭐 도깨비 주인공으로 나오셨던 분의 사진을 갖다가 해볼 수도 있겠죠. 어. 근데 그분의 사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사실 안 되기는 하지만 이미지를 완전히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오, 너무 예뻐요, 강성희님. 네, 사진 올라왔고 조순자님도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사진으로 캐릭터화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많이들 하신 것 같으니까, 이윤정님도, 오, 좋아요, 이윤정님. 네, 이대윤님, 오, 이대윤님 멋있는데요? 굉장히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캐릭터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 만화 스타일에 맞는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굉장히 좀 관건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생성하는 프롬프트예요. 김종태 님도 너무 멋진데요. 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챗GPT한테 지금 계속 물어봤잖아요. 설정 내용, 그리고 설정한 배경하고 내용, 그리고 시놉시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주인공 캐릭터에 대해서 알려줘. 만약에 거기에 뭐 민준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이름은 민준이라고 옆에 써주세요. 어, 옆에 민준이라고 써주고 그 사람들의 나이나 성격 뭐 이런 아래의 데이터가 나와야 해라고 하면서 쭉 써주는 겁니다. 여기 보통은 뭐 이 캐릭터에 대해 알려줘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화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눈동자의 색깔이라든지 헤어스타일하고 헤어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프롬프트 올려드릴게요. 오, 박성우님, 너무 똘망똘망한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졌네요. 네, 이대윤님도 있고, 오, 정옥숙님 너무 예뻐요. 김지혜님도 그렇고, 유인숙님, 와, 홍범표님은 어, 여성의 캐릭터가 나왔네요. 설명만 해주면 거기에다가 뭐라고 넣으면 좋을까요?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림을 뭐 생성해줘 이런 말 했는데 그림은 안 그려주고 설명만 잔뜩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한마디 덧붙이면 좋을까요? 그럼 그림을 그려줍니다. 네, 그려줘. 다시 그려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미지로 그려줘. 이미지로 나타내줘. 그림으로 그려줘. 이런 식으로, 네, 구체적인 제시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유양선 님도 나왔고, 네, 홍건표님 다시 남성으로 잘 나왔습니다. 김수진 님까지. 본인 사진이 이렇게 바뀌니까 되게 재밌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로필을 계속 쓰려고 해요. 마음에 들어서. 네, 이렇게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릭터 설정하는 거 제가 채팅창 올려드렸는데 해보셨나요? 그래서 캐릭터 설정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캐릭터 설정, 네, 정옥선님, 1번의 이름 지수. 네,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프롬프트 넣을 때 특히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제시해 줄수록 내가 원하는 그림 쪽으로 방향이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눈 색깔 같은 거 빠졌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같은 이미지를 조금 생성하는 데 있어서 음, 눈동자 색깔이 계속 바뀐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이 넣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충분히 앞에 했던 모든 과정들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분 넘게 참여 중이신데, 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챗GPT 자체는 무료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무료 사용자도 가능하지만, 이런 이미지 생성이나 구체적인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이나 빠른 답변,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유료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거의 챗GPT로만 돌아갈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미지 생성하는 동화나 이런 웹툰이나 다른 그 과정들을 보면 다 미드저니를 따로 결제해서 하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미드저니로 따로 결제하면 사실 우리가 매번 이 AI 과정을 하면서 나가는 돈들이 구독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하기에는 좀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는 챗GPT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영상도 예전에는 GPTS에서 스토어에서 영상으로 변형을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라졌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다시 그걸 찾으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마 소라가 조금 상용화되면 좀 더 많이 상용화가 되면 그것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요즘에 가끔 심심할 때 한 번씩 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더 물어보고 한 번씩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코파일럿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네. 코파일럿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은 챗GPT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코파일럿도 디자이너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림 생성을 해 주거든요. 코파일럿으로 하시려고요? 네. 코파일럿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거기에서 캐릭터를 유지하는 것까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GPT에서는. 챗GPT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어서 네, 이렇게 같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인숙 님 사진 너무 예쁘네요. 네. 캐릭터를 벌써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본인 사진?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최지용 원장님 사진 너무 멋진데요? 아, 코파일럿으로 했는데 두 개 나왔어요? 네. 챗GPT가 지금 말을 안 들어요. 날이 좀 흐려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런 생성형 AI가 말을 유독 오늘 안 듣는다라고 하면 동시다발적인 업데이트 요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오늘은 지금 날이 굉장히 흐리죠. 비가 올 듯 말 듯 하는 지역도 있고 오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강성희 님 계신 곳 폭우인가 봐요. 비가 많이 와요. 네. 저희는 인제 막 내리기 시작했어요. 네. 남자 주인공. 네,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설정을 다 했으니까 캐릭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복사해 주면 됩니다. 얘네들을. 네, 얘네들을 복사해서 네, 복사해서 설정된 캐릭터의 데이터 복사.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나왔던 캐릭터 설정 있죠? 거기에 나온 답변들을 다 복사하거나, 그 밑에 바로 캐릭터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한 다음에, 이 캐릭터의 이미지를 그려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드 번호를 알려줘. 라는 말을 꼭 덧붙이셔야 돼요. 시드 번호를 알려줘. 이렇게까지 한번 해서 옆에 캐릭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캐릭터 만들기 부분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내 사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 설정된 이 답변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할 겁니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캐릭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은 설정된 캐릭터에 데이터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받았던 답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을 입력하고 그 아래 Shift 엔터 한 다음에
이 캐릭터의 이미지를 그려줘. 그리고 시드 번호를 알려줘. 여기서 시드 번호를 알려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와, 이렇게 그림까지 뽑아내셨네요. 네, 역시 여기 고수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하지 않아도 미리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재양님, 네, 올려주셨고, 최정숙님도 올려주셨네요. 너무 예뻐요. 그림 너무 잘 그려주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 캐릭터를 이미지를 만들 때는요, 인물 한 명씩 만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네, 한 명씩 만드세요, 한 명씩. 주인공이 두 명이다. 그러면 한 명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명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양한 표정하고 다양한 그 동작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씩 설정을 하셔서 이미지를 생성하시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만들었던 이미지의 주인공이 민준이하고 서윤이었거든요. 그럼 민준이의 캐릭터를 그 이미지로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그, 그 변환하는 과정을 계속 다 한 다음, 서윤이의 캐릭터를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서윤이 것도 막 했습니다. 네, 네, 시드 번호까지 답변 잘 해주죠?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처음 연습할 때였어요. 처음 연습할 때여서 어떤 주제도 없이요. 그냥 초등학생 캐릭터 주인공 3명을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는 GPT에서 웹툰 전문 그 스토어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 봤더니 얘가 주인공 캐릭터 3명을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네, 키, 몸무게, 헤어스타일까지 해가지고 다 해줘서 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번 캐릭터의 그림을 그려줘. 그 다음에 시드 번호도 함께 써줘 했더니 이 민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시드 번호도 알려줬어요. 시드 번호도. 그 다음에 다시 뭐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려줘 한 다음에 시드 번호를 유지해줘라고 했습니다. 시드 번호. 그리고 시드 번호는 뭐야? 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얘 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또 여기다가 입력을 했을까요? 이 머리 모양 마음에 안 들어. 위에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라고 느껴서 음, 헤어스타일도 유지해서 다시 그려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미용실 다녀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여기 GPT 스토어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포옴니에서도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또 잘 나왔던 거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1번 캐릭터의 그림을 그려줘. 시드 번호도 함께 써줘.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을 부를 때는 이 캐릭터가 웃으면서 말하는 모습을 그려줘. 시드 번호는 뭐뭐야. 그리고 위에 그려졌던 이런 헤어스타일과 패션 스타일, 눈과 코 모양 등 모든 외형적인 모습은 유지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써주면 더 잘 나오더라고요. 한 번에. 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같이 써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설정을 여러 가지 나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가 웹툰이든 시와 뭐 그 그림책을 만들든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캐릭터의 유지 부분이거든요. 캐릭터 얼굴의 유지 부분인데 지금 보면 눈, 코, 입 모양 다 똑같지 않나요? 헤어스타일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헤어스타일은 완전히 다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삐죽삐죽거리고 요런 어, 대략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스타일이 크게 변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머리는 우리 사람들도 그렇듯이 계속해서 뭐 미용실도 가고 묶었다가 풀렀다가 가르마도 2대8 했다가 5대5 했다가 막 바쁘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꽤 괜찮게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나 요거 너무 잘 나온 것 같다라고 하시면 7번, 어,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시면 5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네. 아, 이미지 두 장이요? 이미지 두 장을 한 번에? 이미지 두 장을 한 번에는 안 올려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얼굴 모양하고 옷 스타일이나 운동화 신고 있는 거나 이런 모습들이 다 잘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 오게티라면 여기 손 모양이죠. 손 모양이 여기가 여기서도 5개로 잘 나왔고 여기도 굉장히 주먹진 모습이나 이런 것도 잘 나왔는데 여기가 손가락 4개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고치느냐? 우리 다들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챗GPT 가면요. 짠, 얘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챗GPT에서. 나오셨나요? 본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지금 여기 손가락이 4개라서 나 저거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택. 요 4개의 메뉴 중에서 맨 왼쪽 거 누르시면 돼요. 얘를 누르면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바꾸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 파랗게 칠해지죠. 여러 곳을 칠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 손만 바꾸길 거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명령어를 써주시면 돼요. 선택 항목 편집하는 부분에다가 손가락을 5개로 해서 다시 그려줘 라고 명령어를 하면 고쳐줍니다. 근데 이게 잘 고쳐질 때가 있고 안 고쳐질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 고쳐주는 편이에요. 챗GPT에서 이렇게 그 부분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어, 동화를 만들거나 이렇게 웹툰을 만들거나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생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아니면 업데이트 중인지 생성이 좀 많이 느려졌습니다. 느려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고, 마음에 드는 캐릭터들 모아서 하셔도 좋고요. 해서 패들렛에 올려가 주세요. 패들렛에 보시면 캐릭터 만들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더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네, 시킨 캐릭터들 사진 우리 한번 쭉 전시해봐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최정숙님은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이건 어느 분이 올리신 걸까요? 성함 써주세요. 네, 유양성님. 오, 이대윤 님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얘가 생성이 되다가 멈췄나 봐요. 네. 지금 이미지 생성 도구에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지금 제 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챗GPT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해보시고, 네, 지금 아직도 생성이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답변은 하고 있는데, 요 그림 생성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네, 비가 오면 약간 인터넷이 그런 반응들을 보이곤 합니다. 지금 얘가 답은, 글씨 답은, 텍스트 답변은 다 해주고 있는데 그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봐요. 챗GPT도 비가 오면 좀 아픈가 봐요. 네. 네, 얘가 생성은 다 한 것 같은데 그림을 안 보여주네요. 우리 좀 천천히 살짝 달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손가락 5개로 변한 거 보이시나요? 유향석님 박수 쳐주셨어. 네. 네. 지금 이렇게 부분을 바꿔가지고 이 5개로 변환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나 이 빨간 티셔츠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빨간 색깔을 막 이렇게 색칠한 다음에 파란색 티셔츠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이 실습을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능이 들어가서 정말 생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유인숙 님이 하나 더 올려주셨고요.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최정숙 님이 올려주신 거고, 네, 유향석 님, 이대윤 님, 유인숙 님, 남자 캐릭터 나왔네요. 홍건표 님, 네, 김수진 님, 이은정 님, 최재용 원장님, 그리고 강성희 님, 네, 네, 요렇게 우리가 해봤습니다. 네. 재밌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아직 못 만들어 보신 분들은 꼭 만들어 보시고요. 요거 시놉시스도 꼭 설정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시간 다 돼서요. 10분 쉬었다가 3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질문해 주세요. 10분 쉬었다가 3시에 만나요. 그럼 이제 3시가 됐으니까요. 2교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패들렛에 올라온 것 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올리셨나요? 최지영님 그림 너무 멋진데요? 시드 번호 알려줬는데도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하셔야 돼요. 챗GPT 유료 결제하니까 됐어요? 네. 무료는 시간이랑 이런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유료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가 없으면 유료를 결제할 이유가 없겠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있습니다. 네, 이은정님 거랑 주영도님, 네, 이인숙님도 올리셨고, 와, 이거 흑백 만화, 진짜 옛날 만화책 스타일의 그림을 그려줬네요. 요 이름 써주세요, 본인 거. 그리고 최금선님, 네, 좋습니다. 이렇게 캐릭터들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배경입니다. 배경. 그리고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 거 가지고 비슷한 방법으로 어, 파일을 들고 사무실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을
이렇게도 그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하나하나 또 입력을 해서 넣었던 그림이었고요. 그래서 배경을 생성할 건데요. 배경을 시놉시스하고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그 배경을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롬프트에다가 배경의 분위기나 이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저희 그 할 때 배경을 설정해 달라고 해서 이 시놉시스에 배경이 나왔었잖아요. 배경 해변, 뭐 이렇게 해변과 쇼핑샵. 배경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가지고 프롬프트에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 할 때는요, 챗GPT로 해도 좋지만, 다양한 좀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플레이그라운드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하루에 50장까지는 무료로 생성해 주거든요. 제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인물도 한번 설정해보고, 이 배경도 설정해봤는데, 배경이 꽤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을 여기에서 설정을 해보는 것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플레이그라운드 화면 들어온 건데, 우리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맨 왼쪽에 프롬프트 및 활용 툴에 보시면 플레이그라운드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들어가집니다. 클릭하면 들어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링크 넣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되세요. 네, 하루 1000장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50장으로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근데 플레이그라운드도 꽤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은 편입니다. 꽤 좋은 편이고 저는 캐릭터 설정할 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뽑아내서 챗GPT에 갖다 집어넣고 어, 이 이 그림의 주인공을 캐릭터화 시켜줘. 아니면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바꿔줘. 이렇게도 시도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캐릭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그라운드도 꽤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드 번호요. 시드 번호는 아까 캐릭터를 유지할 때, 아까 여기처럼, 네. 이렇게. 시드 번호는 뭐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인체에 요 시드 번호를 유지해서 그림 그려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플레이그라운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프롬프트에 한글로 해놨거든요. 한글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스타일 해변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휴양지의 펜션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게 바로 이 장면들이었어요.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 생성형 프롬프트는 아까 시놉시스에 나왔던 배경들을 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영어로 넣으셔야 한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 많이 이용하는 거 있죠, 디벨.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바로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애니메이션 스타일 해변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휴양지의 펜션 이렇게 해놓고 드래그 한 다음에 다양한 번역기 쓰시면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번역기 아니면 뭐 처음부터 영어로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프롬프트 넣으시면 되고요. 번역기 다양하게 쓰세요. 쓰셔도 돼요. 파파고를 입력하셔도 좋고. 근데 가장 한국말의 그 문맥을 이해해서 번역을 잘해주는 게 디벨이라고 해서 저는 디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얘가 번역을 해줘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즈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스타툰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인데 좀 크게 만듭시다. 왜냐하면 이 큰 사이즈를 가지고 줄이면 그 사이즈를 줄이면 좀 해상도가 좀 유지돼요. 근데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다가 늘리면 이 사이즈가 좀그 해상도가 안 좋습니다. 한글도 돼요? 한글도 되는군요. 저는 영어로 번역하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한글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네, 그냥 한글로도 한번 해보시고, 저는 번역을 해서
네. 실수를 한글로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우리가 인스타툰을 기본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다른 용도로 쓰실 때는 각자의 규격에 맞게 여기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다른 부분은 여기 아래 보면 이미지를 나 처음에 이 프롬프트 가지고 몇 장의 이미지를 만들 것이냐라는 건데 무료 버전에서는 4장까지 됩니다. 4장까지. 무료에서는 4장까지 되니까 한꺼번에 생성할 그 양을 1, 2, 3, 4 선택하신 다음에 Generate 누르시면 되세요. 음,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한글로 했을 때 잘 안 됐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영어로 계속 번역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플레이그라운드는. 그래서 이렇게 장수 선택, 여기 사이즈 선택, 장수 선택 정도까지만 하셔도 네, 그림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나오죠. 애니메이션 스타일이고 바닷가가 보이는,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는 펜션. 그리고 해변이 있어야 되고. 꽤 잘 나오지 않나요? 비가 오니까 정신이 없나 봐요. 네. 이렇게 넣으면,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여기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일부만 쓰고 싶다. 그러면 저장한 다음에 뭐 이렇게 잘라서 쓰셔도 되시니까요. 네.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다양하게 또 버튼들이 나오고 여기 밑에 다운로드 나와요. 다운로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든 시놉시스에 맞는 컷마다의 배경 화면들이 있을 거예요. 배경들이. 왜냐하면 컷마다 배경이 바뀌잖아요. 여기는 해변과 밤하늘인데 여기는 그냥 해변가고 서핑샵이고 뭐 이렇게 바뀌듯이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다 만들어서 아이고, 이 배경 장면들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만들기에다가 이거는 컷마다 배경들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조금 더 드릴게요.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컷마다 최소 4개 정도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컷마다 만들 거기 때문에 한 4컷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으로 만들 거니까. 네,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4개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요? 그거는 저도 한꺼번에는 다운받아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중에 마음에 드는 그림만 다운받아 봐서, 네. 그래서 여기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한꺼번엔 안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프롬프트 넣었던 게 애니 스타일,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고 넣은 거거든요.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고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했더니 얘네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준 거예요. 만약에 얘를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빼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빼면 자기가 만들고 싶은 스타일대로 만들어요. 뭐 사진이 나오기도 하고요. 3D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은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 지정은 어, 여기에서도 지정이 가능해요. 여기 논 써 있는 데 있죠. 프롬프트 위에 논 써 있는 데 보면 여기 꺽쇠 표시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 스타일 지정이 여기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여기에서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 스타일을 지정한 다음에 프롬프트를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고 스타일을 아예 프롬프트에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바뀌신 거 보이시죠? 네. 진짜 사진이 나네요. 사진 같은 약간 수채화 같은 느낌? 음, 요렇게.
그림 스타일이 바뀌죠. 자기 마음대로 그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네, 근데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라고 지정했을 때는 그림체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스타일을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리얼 카툰 스타일로 지정을 하고 이거 50장밖에 못 만드니까 오늘 한 2장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타일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네, 달라졌죠. 리얼 카툰 XL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좀 정말 리얼한 느낌의 어, 그림체로 그려준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지정은 꼭 해주시면 되고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줘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챗GPT에다가도 넣을 수 있겠죠? 챗GPT에다가 넣을 때는 이렇게 단어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하나하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배경을 그려주세요. 배경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배경. 안 그러면 갑자기 거기 그림에다가 인물을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거는 제가 그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배경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배경만 그려달라고 해야 돼요. 사람을 그리지 말고 배경만 그려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경에 캐릭터 넣는 방법은 요거 배경 넣는 거 다들 실습해 보시고 또 알려드릴 거예요. 최지양님, 주영도님, 와 너무 잘 나왔죠. 플레이그라운드 그림도 꽤 고급스럽지 않나요? 오, 네, 최재용 원장님도 올려주셨습니다. 조순자님은 이렇게 아예 네 컷으로 그려줬네요. 유양성님, 와, 유양성님은 그냥 얘를 넣은 게 아니죠. 프롬프트에 이 친구가 들어가 있었나요? 배경을 배경만 그려달라고 하면 인물이 네, 안 들어가게 필요한 거 그려주거든요. 넣어서 다시 아, 만들면 한 장씩 그렸어야 되나요? 네. 한 장씩 그리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작업할 때. 안 그러면 얘네들을 잘라서 장을 넘겨서 붙여야 돼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노현전님은 사이즈를 세로형으로 지정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배경을 가져와서 네, 잘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오늘 하는 방법은 조금 어,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실패가 덜한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그걸 가져온 다음에 내가 챗GPT에서 만들었던 캐릭터의 시드 넘버를 넣어가지고 시드 번호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그림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꼬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 꼬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해야 돼서 배경하고 캐릭터를 따로 만든 다음에 작품으로 하는 방법을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배경 다 만들어 보셨을까요? 네.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해보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컷마다의 배경을 따로 만드셔야 합니다. 컷마다의 배경. 아니면 나는 똑같이, 어,
똑같은 배경이다라고 하시면 그걸 가지고 약간 좌우를 이동시켜가지고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아니면 그림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자, 배경까지 다 만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5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다시 그러면 여기 맨 옆에 보시면 맨 아래에 캔바가 있어요. 캔바. 어, 캔바 사용하시죠, 다들? 나는 캔바 안 쓴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캔바 안 쓰시는 분 0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난 캔바를 써본 적이 없다. 다행히. 세 번 써본 적 없으세요? 그럼 미리 캔버스는 써본 적 있으세요? 안 써보셨구나. 근데 어차피 오늘 할 거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생성형 AI에서 만든 걸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무료로 지금 가입하셔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프롬프트 및 활용 툴 맨 아래에 있는 캔바 버튼 눌러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지금 노현전님이 아직 안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캔바 접속하시고 가입이 다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가입하는 것은 이제 구글하고 연동해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캔바를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보셨으니까 가입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가입. 여기 쿠키는 다 허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에 동의합니다. 한 다음에 동의 및 계속하기. 그다음에 구글 연동되어 있으시니까 겠죠? 구글로 연동이 된다라고 하시면 구글로 계속하기. 뭐 페이스북이 내가 로그인이 계속 돼 있다. 그럼 페이스북으로 계속하기 하시면 되고, 이 두 개가 나는 잘 안 쓴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다른 이메일을 입력하셔서 네,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로 계속하기 저는 일단 해볼게요. 구글로 계속하기 하면 본인의 아이디가 뜨거든요. 본인이 지금 크롬에 접속해 있는 구글 계정이 뜹니다. 그러면 얘로 들어가서 바로 연동시키면 돼요. 계속 눌러서 예, 요거는 그냥 나오는 거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캔바 프로는 유료예요. 그래서 무료 체험 시작하게 하면 결제 관련한 내용을 입력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나중에 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기. 그리고 수신 선택도 본인이 하시면 돼요. 전 나중에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입이 되고 지금 로그인까지 된 상태예요. 노현전님 지금 로그인 되셨나요? 님, 그럼 그럼 그걸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세요. 그 이메일 주소로. 그래요? 그러면 다른 이메일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다른 이메일로 다시 가입을 해보시고, 제가 지금 다른 분들 먼저 알려드리고 있을 테니까 하시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만들 건데 일단은 저희가 할 것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곳에 올릴 거잖아요. 인스타툰이라고 오늘 제목이 붙여졌기 때문에 인스타툰을 만들기 위해서 한 장씩 만들어서 인스타 크기에 맞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캔바에서 뭘 하면 되느냐? 여기 캔바 들어와서 디자인을 만들 건데요. 디자인 만들기 눌러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정사각형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는 쉽게 따라오실 것 같으세요. 네. 네, 노현전님 따라오고 계시대요.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내가 컷을 몇 개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빈 페이지를 늘려놔 주세요. 빈 페이지를.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만든 거였거든요. 첫 화면에 제목을 넣을 거예요. 바로 전에 여기서 아이고, 디자인 만들기에서 인스타그램 게시물 정사각형 이겁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김종태님 거 봐주세요. 되셨나요? 네, 질문창 보시고요. 네. 네. 바로 전에 시작한 게 여기 캔바에서 인스타그램 디자인 선택, 디자인 만들기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쭉 나와요. 근데 인스타그램 게시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스타가 뭐냐면요. SNS예요.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만든 그림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정보 공유하는 공간인데 인스타가 없으셔도 일단은 요거 만드는 거는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스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공간들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요거 일단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빈 페이지들을 나의 컷수 그리고 제목 들어갈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한 장 늘려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마무리도 하나 더 넣을 거다 하시는 분은 한 장 더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요게 제가 만들었던 건데 저는 4컷짜리였는데 제목까지 5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경을 저는 정사각형짜리로 하면 바로 넣으면 여기에 딱 들어와져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처음에 만들 때 요거를 어, 완전히 이렇게 인스타툰용으로 만들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배경을 좀 잘랐습니다. 배경을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배경을 넣고 그 위에 제목 그리고 아래에 작가 이름 쓰고 사진 첨부는 사진 첨부 얘기를 안 했군요. 사진 첨부는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면 사진 첨부는 여기서 업로드 항목을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우리 컴퓨터로 하면 편하게 이 사진 넣고 싶다 하면 이 사진을 폴더에서 그냥 이 화면으로 끌고 오면 여기에 딱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크기를 늘리셔도 되고 얘 어차피 배경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이 있어요. 그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하면 여기 크기에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나는 얘를 조금 이 가운데 부분만 잘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이즈를 막 이렇게 늘려가지고 뒤에 정사각형 모양 중에 가운데 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이미지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페이지가 아래에 안 보여요? 어떤 페이지가 안 보이실까요?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1, 2, 3, 4, 5? 요거는 여기 꺽쇠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시는 분은 이렇게 올라가는 표시가 있을 거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 페이지 표시 이렇게 나타나요. 네. 제목을 쳤는데 분명하게 너와 나의 멜로디라고 쳤는데 글자가 변경된다고요? 잠시만요. 너와 나의 수수께끼? 요렇게 나와요? 선생님, 제가 저 펜바를 펜바를 네. 제목 추가해가지고 글자 치게 치게 되면은 글자가 변경이 돼버리더라고요. 매직 쓰기도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한번 화면을 공유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아마 이게 AI 적용되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캔바에도 AI 기능이 있는데 뭔가가 같이 적용이 돼서 그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지를 배경으로가 안 보이세요? 여기. 자, 이 이미지를 가져온 상태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미지 선택하면 여기 점이랑 괄호 표시 있죠?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러면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 이게 나와요. 혹시 안 나오시나요, 김종태님? 자, 여기까지 김종태님 확인 한번 해주실게요. 자, 그리고 나는 똑같은 해변의 배경이다라고 하시면 얘를 똑같이 복사할 수가 있겠죠.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요? 네. 그러면 얘를 사진을 끌고 오는 것까지는 하셨나요? 사진 여기 이렇게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사진을 클릭 한번 해주세요. 왼쪽 클릭. 네, 왼쪽 클릭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겉에 테두리 나오고 점점점점.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진에다가 대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여기에 네, 나옵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배경으로 배경 교체라고 나오네. 아, 알았어요. 배경 교체라고 쓰셔도 돼요. 배경 같은 교체라고. 말인가 보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배경으로 설정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같은 배경이 바깥에 있을 수 있잖아요. 나 해변에서 두 장면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계속 똑같은 장면 나오면 좀 식상하니까 각도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한 다음에 이 크기를 이렇게 늘립니다. 그래서 방향을 얘는 좀 왼쪽으로 갔다가 다음 컷에서는 오른쪽을 좀 중심으로 한다던가 그러면 그 화면이 이어져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도 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장면이 얼굴 뒷면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할 때 해변 이미지 여기 맨 끝에 나오는 해변 이미지랑 요 해변 이미지랑 똑같은 이미지거든요. 똑같은 건데 요 모래가 조금 더 많이 보이게 한 거고 얘는
바다가 조금 더 많이 보이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그리고 얘도 똑같이 밴드실의 그 배경인데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네, 배경 설정까지 다 하신 분들, 각각의 컷마다 나는 배경 설정까지 다 했다 하시는 분들은 5번 눌러주실게요. 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컷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 주실게요. 네, 변은주 님도 최재용 원장님도 다 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두 분만 더 다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분 다 하셨고요. 계속해서 들어주시면서 완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네, 이렇게 한 장씩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말풍선도 넣어야 되고, 이런 글씨도 넣어야 되고, 여기 인물들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물들도 넣는 방법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설정한 캐릭터를 다시 끌고 오는 거예요. 아까 배경사진 끌고 오듯이, 가지고 와서 업로드를 시키면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날 거거든요. 음. 그러면 네, 요거를 가지고 할 건데, 지금 나 이 배경에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유료를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미지 편집에 들어가서 배경 제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유료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리무브라는, 앱이 있어요. 여기서, 음, 네, 지금 이대윤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리무브, 여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대윤 님이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요. 여기 리무브 들어가서 그 사진을 먼저 배경을 제거한 다음에 네,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기 오시면 이미지 업로드 또는 파일 놓기 있거든요. 아까 캔바에다가 사진 가지고 오는 것처럼 여기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와서 배경을 제거하신 다음에 캔바로 옮기시면 되고요. 캔바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이미지 편집에서 배경 제거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넣었다라고 하시면 얘가 하는 말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요소에 들어가서요. 요소에 들어가서 말풍선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뭐 여기 쭉 나오죠. 추천하는 검색어들도 나오고 하는데 만화의 말풍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기 모두 보기 누르면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왕관 표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왕관 표시가 있는 것들은 지금 돈을 내신 분들,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이 가능한 거고, 왕관 표시 없는 거는 무료 가입자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말풍선의 꼬리는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말풍선을 선택한 다음에 뒤집기 버튼 눌러서 수평 뒤집기 하면 이렇게 꼬리 방향이 바뀌어요. 자, 여기서 수평 뒤집기는 좌우를 바꾸는 거고 수직 뒤집기는 위아래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림들이 이렇게 꼬리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아, 이거 못 바꾸는 거 아니야 해서 이 방향만 보고 설정하지 마시고,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다면, 원하는 말풍선의 모양이 있다면 선택한 다음에 뒤집기를 이용해서 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글을 쓰실 때는요, 텍스트 버튼 눌러서 텍스트 상자 추가 해서 여기 말풍선 위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텍스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 너무 글씨 작잖아요.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사진 늘리듯이 여기 끝에 보면 점 모양 있죠? 네, 캐릭터 이미지의 배경을 지우고 업로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리무브 배경 제거 들어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대윤 님이 올려주신 이 사이트 들어가서 리무브 하시면 돼요. 그럼 배경이 사라지고 이 캐릭터 그림만 나옵니다. 그리고 텍스트 넣는 거는 아까 사진이랑 똑같이 텍스트 크기 늘릴 때는 요 끝에 잡고 이렇게 늘려주셔도 돼요. 물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글꼴 크기를 지정하셔도 됩니다. 제가 11기라고 쓰려고 했는데 111기라고 했나 봅니다. 네, 111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네, 11기 여러분 한 다음에 이렇게 칸 바꾸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말풍선 안에 잘 들어가게끔 끝에 잡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풍선하고 이 글씨하고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다. 나중에 이 틀이 막 엉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풍선하고 이 글씨하고 크기 조절이든 위치든 같이 움직였으면 한다라고 하시면 선택을 두 개를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선택 두 개 하실 때 Shift 버튼 누르셔야 돼요. 키보드에 있는 Shift 버튼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버튼 누르고 또 다른 거 선택하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돼요. 그러면 그룹화 버튼 누르면 얘가 이제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이걸 줄이면 같이 줄어들고 늘리면 같이 늘어나고 이렇게 그룹화가 된 거예요. 이거 그룹화 시키실 때는 선택할 때 Shift 버튼 누르고 꼭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G 버튼도 되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면 글씨체 부분을 글씨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글박스를 한 번에 선택해도 되고요. 지금은 얘가 말풍선이요? 말풍선 요소에 있습니다. 요소에서 검색에 말풍선이라고 치시면 여기 이렇게 추천된 것들도 있고 저는 만화 말풍선으로 검색을 한 거예요. 지금. 만화 말풍선.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가 이 툰으로 만들고 대사로 좀 넣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여기에 내가 담고 싶은 내용이 다 안 들어가잖아요.
네, 다 안 들어가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설명을 넣기 위해서는 요렇게 얘가 지금 이 아이가 요 밑에 보면 여름날 우리의 멜로디가 시작되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서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대사만 있다면 요게 그 진행 상황을 우리가 상상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서사를 좀 적어주면 상상을 좀 도와줍니다. 그래서 내가 웹툰 작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웹툰 전시회에 나가는 작품들에는 이런 거를 굳이 서사까지는 안 써도 되겠지만 인스타툰으로 할 때에는 사람들이 보고 이해가 쉬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넣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요소 들어가면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넣은 거는 요 두 번째 거예요. 끝에가 너무 뾰족하지 않게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을 사용했거든요.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사이즈를 이렇게 끝에 붙잡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조절을 하시고 색깔은 여기 색상에서 고르시면 돼요. 저는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하얀색. 그리고 테두리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넣으면 뭐 이렇게 해서 테두리 굵기도 막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테두리 색깔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 색깔도 뭐 빨강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 쓰는 방식은 여기 아까 텍스트 상자 추가해서 쓰는 거 똑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상자를 넣으니까 이 친구 발이 가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그림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투명도를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는 위에 있는 메뉴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모자이크 같이 생긴 부분이 있어요. 검정색이랑 점점점점점 흐려지는 요 박스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투명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명도를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투명도가 100이에요. 100. 투명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점점점점 숫자가 작아질수록 투명해집니다. 0이 되면 완전히 사라지고요. 그래서 살짝 글씨는 보여야 되니까 글 쓰는 글씨가 보이는 이 정도로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50에서 60 사이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55로 한번 해볼게요. 얘도 보면 투명도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얘는 60으로 제가 지정을 해놨네요. 투명도가 60이고 뒤에 배경이 좀 하얀 계열이거나 좀 밝은 톤이면 이 투명도가 좀 낮아도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요거를 없애고 그냥 글씨만 써도 돼요. 글씨가 잘 보이면. 그런데 이렇게 좀 어두운 곳일수록 글씨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얘를 조금 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글씨를 어떤 걸 넣을 건지, 그리고 뒷배경은 무슨 색인지에 따라서 투명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조절해서, 내용을 아까 텍스트 상자 넣기 해가지고 텍스트 상자 추가해서 여기에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텍스트 상자 추가를 할 건데, 일단 여기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라고 하면 얘를 가운데에 두셔도 되지만 휴가 가고 싶으세요? 네. 네, 여기 보시고 어, 보통 이런 서사의 글 같은 경우는 글을 앞에서부터 정렬이 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정렬하는 방법은 텍스트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죠. 정렬 부분이 있어요. 글씨체나 두꺼운 거나 기울임 옆에 여기 정렬 눌러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그림이, 만약 인물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글씨를
이렇게 뒤쪽으로 정렬을 놓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얘도 수평 뒤집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얘를 앞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 위치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얘가 이 글씨 상자보다 위로 올라옵니다. 네, 이제 네, 김종태님 질문을 우리 이대윤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네요. 유양섭님하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 완성을 하고 나면 GIF나 다운로드 받으실 때 그림으로 다운받아가지고 장면 장면 올리셔도 되고요. 저처럼 음악을 넣어서 MP3 동영상으로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네, 그거 하시면 작품 만들어서 여기 툰으로 만든 거, 내가 인스타에 게시했다. 그럼 인스타 게시 주소 이런 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까지 해보시고요. 저희가 이기 웹툰 작가 강사 양성 과정이 준비돼 있어요. 그래서 6월에 할 거고요. 그때에는 이렇게 전시회 작품을 만드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나오는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들이 한 번에 나오게끔도 배울 거고요. 조금 더 요 웹툰의 구조도 배우실 거고요. 이것을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배울 거고, 그리고 인물들을 같이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툰을 자르는 방법도, 나누는 방법도 같이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에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은 인사동 갤러리 웹툰 전시회에 참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웹툰 이북도 만들 거거든요. 그 전자책 만드는 공저 발행도 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6월에 광자까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마련했으니까, 오늘 제가 과제 내드린 거 꼭 한번 해보시고요. 6월에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는 조금 더 딥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URL 제가 올려주세요. 결제 URL. URL, 화면 죄송합니다. 내리시고, 네, URL 네. 드릴게요. 잠시만요. 보이시는 분 1번. 보인다. 1번. 좋아요. 좋아요. 설명드릴게요. 우리 유채린 AI 웹툰 작가님과 디지털융합교육원이 AI 웹툰 작가, AI 웹툰 강사 과정 2기를 모집합니다. 네. 그 시간은 언제냐면 6월 8일 토요일 날이에요. 6월 8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 6월 15일 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줌으로 합니다. 네. 8시간 정도 과정이고요. 그리고 비용은 30만 원입니다. 네. 저기가 그리고 수비 CCTV인데 네. 자, 저기 마이크 좀 컨트롤 해주세요. 네. 지금 보면 여기 집중 안 하고 딴짓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거 2개를 듣는다든지 막 예, 그러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초대 안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또 이제 가시면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신 다음에 9월 달에 인사동에 있는 조형 갤러리아에서 이런 네. 그때 이 6월 과정, 2기 과정 수강하신 분들은 9월 달에 인사동 갤러리에 웹툰 전시회에 참가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웹툰으로 네, 웹툰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에 해서 이북을 쓸 거예요. 네, 나도 AI 웹툰 작가다라는 제목으로 네, 전자책을 쓸 겁니다. 수강하신 분들만. 네,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요게 전시회 이번에 6월 1일 토요일 일요일 날 인사동 조형 갤러리에서 AI 시화 웹툰 전시회를 합니다. 이때 16명의 작가들이 여기에 AI 시화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저는 AI 시화로 하고 있고요. 유채리님은 이제 웹툰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이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 또 나는 이런 전시회에 직접 작품을 출품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AI 웹툰 작가라고 얘기하고 또 관련된
AI 웹툰 강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